자,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언더라인 밑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해볼 지점엔 별표도 그려볼 수 있는 시간. 자,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간, 박원석의 밑줄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계속해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향해서 정도껏 하라고 지적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또 SNS로 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동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사실은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추 장관께서 연일 이 뉴스에 메인에 등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 SNS 글을 보면서 추 장관이 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국회 예결위 석상에서의 그 질문과 답변이 오가던 중에 예결위원장으로서 정성호 의원이 장관의 답변 태도나 답변 내용이 좀 과하다 이런 지적을 한 건데 이 문제를 두고서 우리 동지 아니냐라고 반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은 부드러웠지만 훈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출석해서 국정에 관한 사항을 답변한 것은 이게 당무도 아니고 당내 동지들 간에 무슨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추 장관은 본인의 위치와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이 중대사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경각심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자기 정치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 지금 예결특위 전체 회의장이면은 예산 심사받는 것이고요. 자, 이제 심의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의원들은 비판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날 시종일관 추 장관을 지목해서 추 장관에 대한 비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질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된 그 예결위 본연의 정책 질의가 주를 차지했고 특활비도 이제 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활비 문제를 이슈로 점화시킨 것은 추 장관이었습니다. 민주당과. 그에 대해서 대검 특활비도 문제가 있지만 법무부 특활비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특활비가 과거 정권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현 정부에서도 크게 개선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런 질의와 공방이 오가는 중에 장관을 모욕주기 한다. 이제 이런 어떤 이 인식을 가지고서 반응을 했는데요. 저는 그 비판에 대해서 일일이 그런 식으로 모욕이라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국회에 와서 매일 할 수 있는 건 싸움밖에 없습니다. 근데 추 장관이 국회 출석할 때마다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도 긴장한다 그러거든요. 요즘에는. 이게 이제 약간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정치도 오래 하셨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이 부여한 자리인 장관직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성찰적으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최근에 좀 움직임이 이를테면 총리가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점심을 또 대통령과 오찬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혹시 오늘 거론하는 거 아니냐. 지금 추 장관이라든지 윤 총장의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 갈등 부분 관련해서 뭔가 지금 시점에서는 매듭을 지어줄 시간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모종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저는 나오는 있어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 정세균 총리께서 약간 우회적이긴 하지만 그 우려를 표했고 그리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자제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거는 이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조금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추 장관이 저렇게 폭주함으로 인해서 검찰 개혁의 이 본질이 흐려지고 있고 오히려 검찰 개혁은 지금 온데간데 없이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싸움만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최대의 이 국정 과제인데
그 본질이 이렇게 장관으로 인해서 흐려지는 상황은 결코 지금 정권에 도움이 안 되고 네. 결국 추 장관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저렇게 계속한다면 민주당의 짐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마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 추 장관의 그 발언을 보면 항상 그 문장 안에 그 언론 기사에 그 날만 헤드라인을 뽑힐 만한 그런 표현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제로 이번엔 민주당 동지라는 말을 썼는데 자 이게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썼을까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글쎄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는 안 되고요. 그래요? 예. 예. 다만 이제 네. 검찰이 개혁에 네. 저항하는 정도가 네. 뭐 밖에서 그냥 봤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조직적이고 상당하다. 예. 예. 그리고 이 최선두에 윤석열 총장이 서서 네. 검찰 개혁을 와해시키고 더 네. 나아가서 지금 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고 하느냐. 예. 이제 이런 인식과 분노가 차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바늘 허리에 메어서 못 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들이 사실은 검찰개혁이나 공수처의 대의에 크게 동의를 했었어요. 과거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네. 근데 이제 그런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방법이 옳은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네. 근데 추 장관의 지금 모습을 보면 그런 거는 일차적 관심사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여당의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네. 계속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가장 첨예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나다라는 네. 걸 어필하는 자기 정치로 이 장관직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저는 별로 그렇게 적절한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진짜 뉴스의 밑줄 그어보는 시간 또 뉴스 기사 사이 행간에 진짜 맥락을 짚어보는 자 밑줄 시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건 어떻습니까?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 또 저걸 그러니까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검사에 대한 독직 폭행 기소 이유로 직무정지 요청한 윤석열 총장에게 이의 제기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사실은 이의 제기를 한 거를 네네.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데 예. 이 업무 처리 과정을 밝히신 거죠. 대검 감찰부장께서. 예, 예. 네. 이분도 이제 판사 출신의 법률가시기 때문에 네. 아마 정진웅 차장에 대한 독직 폭행 기소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어쨌든 피의자를 압수수색하러 가서 검사가 행한 정당한 법 집행의 영역에 속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인식의 일단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서 기소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직무 배제를 한다는 건 당장 이제 뭐 이 채널A 그 관련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될 텐데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를 직무 배제시키면 재판도 차질이 있을 거고 뭐 이런 등등의 인식을 드러낸 것 같은데요. 근데 검사 징계법에 보면 검사 징계가 예정돼 있는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는 그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찰부장의 이의나 의견을 필수적으로 그 고려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법률가로서 그리고 검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 정진웅 차장 검사에 대한 독직 폭행 기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유로 한 직무 배제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드러낸 거고 사실은 이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기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감찰하라 했고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추미애 장관이 이 윤석열 검찰 내부에 심어놓은 뇌관처럼 이 한동수 감찰부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감찰이 그런 명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감찰 결과가 나오느냐가 문제일 거고 다만 이제 일각에서 그런 지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 내부 업무 처리 과정인데 이게 어떤 뭐 기소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이런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들이 보기에 공개된 이런 사항이 아닌 그리고 수사도 아닌 내부의 업무 처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외부를 향해서 밝히기 시작하면 과연 그게 이 적정한 그 방식이냐. 요즘은 공무원들로서 적정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사안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우려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감찰해야 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되겠습니다. 글쎄요, 뭐 예. 근데 대검에서는 일단 아무 예, 예. 반응이 없었어요. 예. 일단 뭐 검사징계법상의 예, 총장의 예. 권한이기 때문에 네네.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의견이 있다 한들 네네. 그 이의 제기를 공식적으로 수렴해서 뭐 예. 결재를 그 별도로 하고 예. 이래야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네.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대검 감찰부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예. 이런 인식을 예. 갖고 있다는 것은 지금 검찰 내에 예. 이른바 윤석열 사단과 예. 또 추미애 라인이 예.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그 이 법무검찰 행정이라는 게 네. 제대로 작동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기에 충분한 그런 예.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때리면 때릴수록 일어선다. 윤석열 총장 지지율 실제로 뜨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이다 이런 발언했습니다. 이 어떤 이유로 이런 발언을 갑자기 했을까요? 전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예. 당내 대선 주자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예. 당내 대선 주자들이 뛸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나서 뭐 그 외부까지를 고려한 이제 그런 장을 펼쳐야 되는데 너무 지금 장 외에 있는 윤석열 예. 총장으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네네. 일종의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당내 주자들한테 일단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예, 것 같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그 대선 캠프 개소식을 갖지 않습니까? 오늘 하죠? 예, 오늘 그래서 대선 예. 캠프 개소식에서 뭐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는지 그것도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의원도 지금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원희룡 의원까지 지금 이 세 명의 이름을 김정인 위원장 얘기하는데 포함시켰는데 어떻습니까? 원희룡 지금 제주지사 같은 경우도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비판도 해가면서 이렇게 대선 뭐 준비 나서는 걸로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대선 네네. 주자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예. 안고 예. 있는 딜레마는 뭐냐면 예. 이게 이제 정권 비판에 무게중심을 두고 예.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정권 비판만 가지고서 네. 뭐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더 나아가서 비전을 보여주고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예.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 아직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분히 지금 어떤 정권 비판에 비판을 통한 반사이익 이런 거에 좀 의존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 그런 걸로는 대선 주자로서 비전을 만들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